2017년 봄 서울 강남의 한 카페. 죄송해요. 늦었죠? 박민수가 숨을 헐떡이며 카페로 들어왔습니다. 포항공대 대학원 항공우주공학과 석사과정인 그는 KTX를 타고 올라온 터라 이마에 땀방울이 맺혀 있었죠. 윤지혜는 그런 그를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성실한 교사인 그녀는 대학 동기의 소개로 이 자리에 나왔지만 민수에게서 어딘가 친근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괜찮아요. 저도 방금 왔어요. 지혜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민수는 공학도답게 진솔하고 차분한 매력이 있었습니다. 대화를 나누다 보니 두 사람 모두 비슷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죠. 가정을 소중히 여기고 안정적인 미래를 꿈꾸는 점이 특히 그랬습니다. 대학원 졸업하면 파일럿이 되려고 해요. 항공우주공학을 공부한 이유도 그거고요. 민수가 말했습니다. 파일럿이 되면 안정적이잖아요. 급여도 좋고. 지혜는 그런 그의 꿈을 응원했습니다. 멋진 파일럿과 결혼하게 될 자신의 미래를 상상하며 설렘에 가슴이 뛰었죠. 민수와 지혜는 6개월간의 원거리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민수는 주말마다 포항에서 서울로 올라와 지혜를 만났습니다. 3시간이 넘는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말이죠. 지혜는 그런 그의 정성에 감동했습니다. 힘들지 않아요? 매주 이렇게 올라오는 거? 지혜가 물었습니다. 전혀요. 지혜 씨를 만날 생각하면 전혀 힘들지 않아요. 민수의 대답은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부터 이미 조금 이상했습니다. 민수는 항상 적당한 거리를 유지했거든요. 손을 잡거나 스킨십을 할 때도 어딘가 어색해하는 모습이었죠. 지혜는 그저 그가 순진하고 내성적인 성격이라고 생각했습니다. 6개월 후 민수가 프러포즈했습니다. 한강공원에서 무릎을 꿇고 반지를 내밀던 그 순간을 지혜는 평생 잊을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지혜야, 나와 결혼해 줄래? 민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좋아요. 지혜의 대답은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떨림이 사랑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다른 이유 때문이었는지는 그때 알 수가 없었죠. 2018년 4월 결혼식 날 200명의 하객이 참석한 성대한 결혼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신랑인 민수는 어딘가 긴장되어 보였습니다. 신부에게 입맞춤을 할 때도 어색하게 입술끝만 살짝 닿았을 뿐이었고요. 결혼 준비 과정에서 지혜는 민수의 가족을 만났습니다. 시아버지 박정호는 전직 공무원으로 권위적이었고 시어머니 김순자는 며느리에 대한 기대치가 매우 높았습니다. 며느리는 집안일을 잘해야 해. 요즘 젊은 애들은 다 밖에서만 돌아다니려고 하더라고. 시어머니의 첫마디였습니다. 신혼집은 시부모님 집에서 도보로 5분 거리에 있는 아파트였습니다. 민수의 부모님이 전세금을 지원해준 조건이었죠. 어머니 댁이랑 너무 가깝지 않아? 지혜가 살짝 걱정스러워했습니다. 괜찮아. 부모님도 연세가 있으시니까 가까운 게 좋아. 민수는 대수롭지 않게 말했습니다. 신혼 첫날 밤 민수는 대학원 논문 때문에 일찍 자야 한다며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지혜는 조금 아쉬웠지만 이해했습니다. 민수는 대학원 논문 준비로 집에 들어오는 날이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매주 주말마다 어김없이 올라왔었는데 이제는 일주일에 이틀, 길면 사흘씩 집을 비우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또 논문 때문이야? 지혜가 물었습니다. 응. 지도 교수님 미팅도 있고 시험도 해야 하고. 미안해. 민수의 대답은 늘 똑같았습니다. 그런 민수를 대신해서 지혜의 일상을 채운 것은 시부모님의 간섭이었습니다. 시부모님은 신혼집 비밀번호를 알고 있어서 언제든 자유롭게 드나들었거든요. 지혜야,
집에 있어?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현관문에서 들려왔습니다. 냉장고에 반찬 좀 넣어놨어. 혼자 먹기 힘들 텐데. 시어머니의 간섭은 음식에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지혜의 출퇴근 시간, 주말 계획, 심지어 옷차림까지 체크했죠. 결혼 6개월이 지나면서 지혜는 시어머니의 압박을 더욱 강하게 받기 시작했습니다. 지혜야, 결혼한 지 벌써 6개월이 다 되어 가는데 왜 아직 기쁜 소식이 없어? 시어머니가 넌지시 물었습니다. 민수가 30이 다 됐는데 너무 늦는 거 아니야? 우리 친척들도 자꾸 물어보고 그래. 지혜는 부담스러웠습니다.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아이 얘기를 하니 말이죠. 게다가 민수와의 관계도 예전만큼 친밀하지 않았거든요. 여보, 어머님이 자꾸 아이 얘기를 하셔. 우리 조금 천천히 가진다고 말씀드리면 안 될까? 지혜가 민수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말씀이 틀린 건 아니야. 나이도 있고 자연스럽게 생기면 낳는 거지 뭐. 민수의 대답은 시원하지 않았습니다. 민수의 대답은 늘 그랬습니다. 어머니 편을 들거나 아니면 회피하거나. 지혜는 점점 외로워졌습니다. 그러던 중 지혜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민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초등학교 동창생 이미소였죠. 미소는 결혼한 지 5년 된 주부로 한 아이의 엄마였습니다. 지혜야, 많이 힘들어 보인다. 미소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우연히 마트에서 미소를 만났는데 지혜가 스트레스 때문인지 눈에 띄게 야위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미수야, 지혜는 어릴 적 친구를 만나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무슨 일 있는 거야? 일단 카페 가서 이야기하자. 미소가 지혜의 손을 잡았습니다. 카페에서 지혜는 그동안 쌓인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시부모님의 간섭, 남편의 무관심, 그리고 결혼 생활에서 느끼는 외로움까지. 그건 너무 심한데? 시어머님이 며느리한테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미소가 화를 냈습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민수는 계속 참으라고만 해. 남편이 왜 그래? 자기 부인이 힘들어하는데. 미소는 지혜를 적극적으로 도왔습니다. 스트레스가 심할 때는 맛있는 음식을 해서 가져다 주고 지혜가 힘들어할 때마다 상담 상대가 되어 주었죠. 미소야, 고마워. 내가 없었으면 정말 어떻게 했을지 몰라. 지혜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뭘 그런 말을 해. 우리 친구잖아. 미소의 미소가 따뜻했습니다. 미소는 지혜가 혼자 있는 시간이 많다는 걸 알고 자주 집에 놀러 왔습니다. 함께 요리도 하고 드라마도 보고 때로는 밤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죠. 지혜야, 민수 씨는 정말 바쁘구나. 신혼인데도 집에 이렇게 안 들어오고. 응, 논문도 써야 하고 졸업 준비도 해야 하고. 그래도 너무하지 않아? 신혼부부가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미소는 항상 지혜의 편에서 이해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민수에 대해서는 적절한 비판을 하면서도 지혜가 너무 상처받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말했죠. 결혼 1년이 지나면서 시어머니의 간섭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지혜야, 언제까지 아이 계획 없이 살 거야? 다른 집 며느리들은 벌써 다 임신했던데. 시어머니가 직설적으로 말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건이 터졌습니다. 결혼 1년 6개월째 되던 날, 지혜는 학교에서 돌아와 지쳐서 소파에 누워 있었는데 시어머니가 갑자기 들어왔습니다. 지혜야, 또 누워 있어? 시어머니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와의 갈등이 극에 달한 순간 지혜는 폭발했습니다. 어머님, 저도 사람이에요. 매일 직장에서 일하고 와서 힘든데 왜 자꾸 찾아오시는 거예요? 지혜가 소리쳤습니다. 뭐? 지금 나한테 소리치는 거야? 시어머니도 화가 났습니다.
저는 어머님이 시키는 대로 하는 허수아비가 아니에요. 그 순간 지혜는 현기증을 느끼며 주저앉았습니다.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과로였죠. 지혜는 급히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달려온 사람은 민수가 아니라 미소였습니다. 지혜야, 괜찮아? 미소가 숨을 헐떡이며 달려왔습니다. 미소야, 지혜는 친구를 보자 또 눈물이 났습니다. 무슨 일이야? 갑자기 응급실에 실려왔다면서? 그때 민수가 병원에 나타났습니다. 시어머니가 연락했던 거죠. 지혜야, 괜찮아? 민수가 숨을 헐떡이며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민수의 다음 말에 지혜는 또 한 번 상처받았습니다. 우리 엄마가 말씀하시길 내가 소리를 지르고 그랬다면서. 그러면 안 되지. 지혜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민수는 자신의 편이 아니라는 것을.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억울해도 시어머니 편만 들 거라는 것을. 그날 밤 미소가 지혜 곁에 있어 주었습니다. 지혜야, 이렇게 사는 게 행복해? 미소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글쎄, 모르겠어. 결혼이 이런 건지. 내 남편도 완벽하지는 않지만 적어도 나를 지켜주려고 해. 시댁에서 뭔가 잘못됐을 때는 내 편을 들어줘. 그 사건 이후로 지혜와 민수의 관계는 더욱 소원해졌습니다. 민수는 논문 마감이 다가와서라며 더욱 자주 포항에 머물렀고 지혜는 혼자서 시부모님의 간섭을 견뎌내야 했습니다. 결혼 2년이 지나면서 지혜는 점점 이상한 점들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수가 집에 있을 때조차 아내에게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았거든요. 마치 의무감으로 집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여보, 우리 요즘 너무 대화가 없는 것 같지 않아? 지혜가 저녁을 먹으며 말했습니다. 응, 그런가? 민수의 대답은 건성이었습니다. 지혜를 보는 그의 눈에는 남편으로서의 애정보다는 어색함이 더 많이 보였죠. 우리 주말에 어디 놀러 갈까? 신혼여행 못 간 게 아직도 아쉬워. 논문 때문에 시간이 없어. 나중에 기회 되면 가자. 지혜는 서운했습니다. 결혼한 지 2년이 넘었는데도 신혼여행은커녕 제대로 된 데이트 한 번 못 해본 것이 서글펐거든요. 그러던 중 더욱 이상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민수의 휴대폰에서 자꾸 누군가와 메시지를 주고받는 소리가 났는데 지혜가 누구와 연락해? 라고 물으면 동기들이야 또는 연구실 일이라고 대답할 뿐이었습니다. 민수는 집에서도 항상 휴대폰을 손에 들고 있었고 지혜가 가까이 오면 휴대폰을 엎어두었습니다. 또한 화장실에 갈 때도 휴대폰을 가져가는 등 평소와 다른 행동을 보였습니다. 여보, 요즘 누구랑 그렇게 자주 연락해? 지혜가 궁금해했습니다. 아, 연구실 동기들이랑 프로젝트 일 때문에. 별거 아니야. 하지만 민수의 대답은 어딘가 어색했습니다. 한편 미소는 지혜를 더욱 적극적으로 도와주기 시작했습니다. 거의 매일 안부를 물어보고 민수가 집에 없는 날에는 어김없이 찾아와 지혜를 위로해 주었죠. 지혜야, 민수 씨 또 안 들어와? 응, 논문 때문에 포항에 있어야 한다고 해. 정말 답답하다. 신혼인데 이게 뭐야? 미소는 민수에 대해 점점 더 비판적인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혜에게 민수와의 관계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라고 조언하기도 했죠. 지혜야, 이런 결혼 생활이 정상이라고 생각해? 글쎄, 다른 사람들도 다 이런 거 아닐까? 아니야. 내 주변 부부들 보면 적어도 서로 관심은 가져. 어느 날 밤 민수가 샤워하러 간 사이 침대에 놓인 휴대폰에서 메시지 알림이 울렸습니다. 지혜는 본능적으로 화면을 봤는데 발신자 이름이 미소야였습니다. 미소야? 지혜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왜 남편의 휴대폰에 미소의 이름이 하트 이모티콘과 함께 저장되어 있는 거죠? 지혜는 손이 떨렸습니다. 설마
설마 그런 건 아니겠지. 그 순간 민수가 샤워를 마치고 나왔습니다. 누구 전화 왔어? 민수가 휴대폰을 확인하며 물었습니다. 미소라는 사람. 지혜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민수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아, 그래? 여보, 미소가 누구야? 혹시 내 친구 미소 말이야? 아, 응. 우연히 연락하게 됐어. 내가 힘들어한다고 해서 조언을 구했거든. 조언을? 어떻게 하면 내가 덜 힘들어할까 해서. 별거 아니야. 민수의 설명은 그럴듯했지만 어딘가 어색했습니다. 왜 하트 이모티콘까지 붙여놓았을까요? 그날 밤 지혜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의 모든 상황들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미소가 유독 민수에 대해 관심이 많았던 것, 민수가 집에 없을 때만 찾아왔던 것, 그리고 민수의 스케줄을 너무 자세히 알고 있었던 것. 설마 그런 건 아니겠지? 하지만 의심은 확신으로 변해갔습니다. 특히 미소가 지혜의 결혼 생활에 대해 유독 자세히 알고 있었던 점, 그리고 민수를 비판하면서도 어딘가 그를 감싸는 듯한 뉘앙스가 있었던 점들이 이제는 모든 것을 설명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부터 지혜는 혼자서 뒷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먼저 민수의 행동을 주의 깊게 관찰했죠. 여보, 오늘은 일찍 들어오는 거야? 지혜가 물었습니다. 아니, 연구실에서 밤늦게까지 실험해야 해. 하지만 지혜가 몰래 민수의 연구실에 전화를 걸어보니 민수는 그곳에 없었습니다. 민수 씨요? 오늘 안 나오셨는데요. 연구실 동기의 대답이었습니다. 지혜의 의심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미소 역시 이상한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예전보다 지혜에게 더 자주 연락을 했고 민수의 스케줄에 대해 유독 관심을 보였죠. 지혜야, 민수 씨 요즘 얼마나 바빠? 응. 논문 때문에 거의 집에 안 들어와. 그럼 너 혼자 있느라 힘들겠다. 내가 자주 놀러 갈게. 그래, 고마워. 하지만 지혜는 깨달았습니다. 미소는 민수가 집에 없는 날에만 찾아온다는 것을, 그리고 민수가 언제 들어올지 항상 확인한다는 것을. 지혜야, 민수 씨 오늘 몇 시에 들어온다고 했어? 늦을 것 같다고 했어. 왜? 아니야, 그냥 내가 너무 늦게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어느 날 오후 지혜는 학교 일이 일찍 끝나서 집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단지 입구에서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민수와 미소가 함께 걸어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고 미소가 민수의 팔을 가볍게 치며 웃고 있었죠. 지혜는 급히 숨었습니다. 심장이 너무 빠르게 뛰어서 숨소리가 들릴까봐 걱정될 정도였습니다. 오늘 정말 고마웠어. 미소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도 좋았어. 다음에 또. 민수의 대답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아파트 입구에서 헤어졌고 민수는 집으로, 미소는 반대 방향으로 사라졌습니다. 지혜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분명 민수는 포항에서 논문을 쓴다고 했는데 왜 미소와 함께 있었던 것일까요? 그날 밤 지혜는 민수에게 아무렇지 않게 물어봤습니다. 여보, 오늘 포항에서 뭐 했어? 논문 쓰고 지도 교수님이랑 미팅하고. 그냥 평소와 같았어. 민수는 태연하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지혜는 확신했습니다. 뭔가 크게 잘못되었다고. 다음 날부터 지혜는 본격적으로 뒤를 캐기 시작했습니다. 민수가 포항에 간다고 할 때마다 실제로 어디에 있는지 확인해 봤죠. 그리고 마침내 결정적인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민수가 깜빡하고 둔 노트북에서 미소와 주고받은 메시지들을 본 것입니다. 오늘 밤에도 만날까? 지혜는 의심하지 않아? 조심해야 해. 들킬 뻔했어. 이런 식으로 계속 만날 수는 없잖아. 조금만 더 참자. 곧 졸업하면.
지혜는 온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가장 믿었던 두 사람이 자신을 배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메시지의 날짜였습니다. 가장 오래된 메시지는 지혜가 결혼하기 한 달 전부터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드디어 결혼식이네. 힘들겠지만 조금만 참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다른 방법이 없었어. 지혜는 손이 떨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불륜이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계획된 것이었던 거죠. 지혜는 떨리는 손으로 더 오래된 메시지들을 확인했습니다. 부모님이 자꾸 결혼하라고 하셔. 어떻게 하지? 일단 시간을 벌어야 해. 적당한 사람을 만나. 적당한 사람이라니. 그럼 그 사람한테 너무 미안하잖아. 선택의 여지가 없어. 우리가 계속 만나려면 그리고 더 충격적인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지혜라는 애 어때? 너 소개팅했던 내 친구. 지혜, 초등학교 때 같은 반이었던? 응. 교사고 순진하고 딱 좋을 것 같은데 하지만 그 애가 상처받으면 일단 시작해봐. 다른 방법이 없어. 지혜는 더 이상 읽을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처음부터 이용당했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미소는 지혜가 생각했던 그런 순수한 친구가 아니었습니다. 메시지를 보니 미소는 이미 대학 시절부터 민수와 사귀고 있었고 다른 남자와 결혼한 후에도 민수와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내 남편이 출장 간 사이에 만나자. 미안해. 너도 힘들 텐데. 괜찮아. 사랑하니까. 지혜는 이제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미소가 왜 그렇게 적극적으로 자신을 도와줬는지, 왜 민수의 스케줄을 그렇게 자세히 알고 있었는지, 미소는 지혜를 이용해서 민수와의 만남을 더 쉽게 만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혜가 외로워할 때 위로해주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자신의 죄책감을 덜려고 했던 거죠. 지혜는 다음날 미소를 만나기로 했습니다. 평소처럼 자연스럽게 연락했죠. 미소야, 커피 한 잔 할까? 좋아. 요즘 너무 바빠서 못 만났네. 카페에서 만난 미소는 평소와 다름없이 밝은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지혜는 이제 그 미소 뒤에 숨겨진 진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미소야, 우리 이야기 좀 하자. 그래. 무슨 일 있어? 너, 민수랑 무슨 사이야?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민수와 내가 어떤 사이인지 알고 있어. 미소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커피 잔을 든 손이 미세하게 떨렸죠. 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다 봤어. 너희가 주고받은 메시지들. 그리고 너희가 함께 있는 것도 봤어. 미소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지혜야, 사실 미안해. 미안하다고? 지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언제부터야? 미소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학교 때부터. 우리는 대학교 1학년 때 만났어. 대학교 때부터? 지혜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럼 10년 넘게? 응. 하지만 양가 부모님들이 결혼을 반대했어. 민수네는 며느리로 교사를 원했고, 우리 부모님은 의사나 변호사를 원했거든. 그래서? 부모님을 설득할 수가 없었어. 그리고 잠시 다른 사람도 만났지만 서로를 잊을 수가 없어서 우리가 내린 결론은 일단 다른 사람들과 결혼하자였어. 하지만 우리 사랑은 포기할 수 없었거든. 지혜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를 이용한 거야? 지혜야, 정말 미안해.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어. 그럼 우리가 우연히 다시 만난 것도? 아니야, 그건 미소가 고백했습니다. 민수가 결혼 상대를 찾고 있을 때 내가 너를 추천한 거야. 추천. 지혜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너는 착하고 순진해서 그리고 우리를 의심하지 않을 것 같았어. 그래서 일부러 소개팅을 주선한 거야? 응, 그 대학 동기한테 부탁해서.
지혜는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인생 3년이 완전한 거짓말이었다는 사실이 너무나 충격적이었거든요. 지혜야, 우리도 정말 힘들었어. 사랑하는데 만날 수 없었고, 힘들었다고. 지혜가 소리쳤습니다. 그럼 나는 어떻게 되는 거야? 너도 행복했잖아. 결혼해서 좋아했잖아. 행복했다고. 시어머니 간섭에 시달리고, 남편은 나에게 관심도 없고, 혼자서 얼마나 외로웠는데, 그래서 내가 내 곁에 있어준 거 아니야? 지혜는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왔습니다. 네가 내 곁에 있어준 거라고 생각해. 내가 내 남편을 빼앗아 놓고, 지혜야, 우리가 먼저였어. 민수와 나는 진짜 사랑하는 사이야. 진짜 사랑? 지혜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진짜 사랑이면 어떻게 해서라도 결혼을 했어야지. 왜 나를 끼워 넣어서 이런 짓을 했어? 솔직히 말할게. 미소가 마침내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나도 결혼을 해야 했어. 우리 부모님이 아프셔서. 그리고 민수도 결혼해야 했고. 그런데 우리 사랑을 포기할 수가 없었어. 그래서 나를 이용한 거네. 이용이라고 하면 그렇게 될 수도 있겠네. 하지만 우리도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고. 지혜가 테이블을 쳤습니다. 그럼 나한테는 선택권도 없었어? 나는 그냥 너희 사랑을 위한 도구였어. 미소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지혜는 집에서 민수를 기다렸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들어온 민수는 지혜의 표정을 보고 뭔가 이상함을 눈치챘습니다. 지혜야, 무슨 일 있어? 앉아. 지혜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왜? 무슨, 미소와 내가 어떤 사이인지 다 알고 있어. 민수의 얼굴이 순간 창백해졌습니다. 지혜야, 그건, 변명하지 마. 다 봤어. 너희가 주고받은 메시지들. 그리고 너희가 대학교 때부터 사귀었다는 것까지. 민수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지혜야, 미안해. 미안하다고? 지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3년 동안 나를 속인 것에 대해서 나도 어쩔 수 없었어. 어쩔 수 없었다고? 그럼 왜 나와 결혼했어? 왜 나를 이용했어? 민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모님이 자꾸 결혼하라고 해서, 그리고 미소도 결혼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나를 선택한 거야. 이용하기 쉬워서. 그런 게 아니야. 너는 정말 좋은 사람이야. 좋은 사람이면 속여도 되는 거야? 지혜가 소리쳤습니다. 민수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미소 없이는 난 살 수 없어. 그럼 나는 뭐야? 지혜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나도 사람이야. 3년 동안 혼자 얼마나 외로웠는데. 알아.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야. 나는 이혼할 거야. 그날 밤 지혜는 짐을 싸서 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민수는 말리려 했지만 지혜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제발 한 번만 더 생각해봐. 우리 다시 잘해보자. 잘해보자고. 지혜가 비웃었습니다. 3년 동안 나를 속인 사람과 지혜야. 나는 정말. 그만해.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 며칠 후 지혜는 이인철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변호사님, 이혼 소송을 하려고 합니다. 네. 사유가 어떻게 되시나요? 지혜는 모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남편과 친구의 불륜, 3년간의 사기 결혼, 그리고 자신이 겪은 정신적 고통까지 이런 경우에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가요? 지혜가 물었습니다. 이인철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더욱이 결혼 자체가 기만적이었다면 정신적 피해가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미소라는 여자도 함께 고소할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불륜 상대방에 대한 위자료 청구도 가능합니다. 지혜는 안도했습니다. 적어도 법적으로는 자신이 받은 피해를 인정받을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소송 준비는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민수와 미소의 메시지 기록, 통화 내역, 그리고 지혜가 직접 목격한 증언까지 모든 증거를 수집했습니다. 한편 지혜는 중요한 결정을 했습니다. 미소의 남편에게도 진실을 알려주기로 한 것입니다. 지혜는 미소의 남편 김성민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성민은 대기업에 다니는 평범한 직장인으로 미소의 불륜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미소의 초등학교 동창 윤지혜라고 합니다. 아, 안녕하세요. 미소가 자주 얘기했어요. 성민 씨께 꼭 말씀드려야 할 일이 있어서 연락드렸습니다. 지혜는 성민에게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미소와 민수의 불륜, 그리고 자신이 이용당했다는 사실까지. 성민은 처음에는 믿지 못했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 미소가 그럴 사람이 아니에요. 증거가 있습니다. 보여드릴게요. 지혜는 준비해온 메시지 스크린샷들을 성민에게 보여줬습니다. 성민의 얼굴은 점점 굳어졌습니다. 이게 정말인가요? 죄송해요. 성민 씨도 저처럼 속으신 거예요. 성민은 한동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알려주셔서. 결국 두 쌍의 부부가 모두 이혼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지혜와 민수, 그리고 성민과 미소. 민수와 미소는 각각 변호사를 선임했지만 증거가 너무나 명확했습니다. 특히 그들이 주고받은 메시지들은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습니다. 민수 측에서는 합의를 제안해왔지만 지혜는 거절했습니다. 변호사님, 저는 법정에서 정식으로 판결받고 싶어요. 지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왜 그러시죠? 합의가 더 빠르고 간단할 텐데요. 3년 동안 저를 속인 것에 대한 대가를 제대로 치러야 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알아야 해요. 이런 일이 얼마나 나쁜 일인지. 이인철 변호사는 지혜의 의지를 존중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소송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자 민수와 미소의 변호사들은 여러 가지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피고들은 진정한 사랑을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한 것이라거나 원고에게 고의로 피해를 주려던 것은 아니었다는 식이었죠. 하지만 증거는 명확했습니다. 메시지 기록, 통화 내역, 그리고 여러 목격자들의 증언까지. 민수와 미소가 결혼 전부터 불륜 관계를 유지하며 지혜를 이용했다는 사실이 법정에서 낱낱이 드러났습니다. 특히 지혜 자신의 증언이 법정을 감동시켰습니다. 저는 3년 동안 진실한 결혼 생활을 한다고 믿었습니다. 지혜가 증인석에서 말했습니다. 남편이 바빠서 집에 잘 들어오지 않을 때도, 시부모님의 간섭이 심할 때도 모든 것을 참고 견뎠습니다. 좋은 아내가 되려고 정말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거짓말이었습니다. 제가 외로워할 때 위로해주던 친구마저 저를 속이고 있었습니다. 지혜의 증언을 들으며 방청석에서는 탄식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들은 저를 하나의 인격체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들의 사랑을 숨기기 위한 도구로 이용했을 뿐입니다. 민수는 최후 변론에서 눈물을 흘리며 사과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지혜를 정말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더욱 미안합니다. 하지만 미소와의 사랑도 진짜였습니다. 10년 넘게 사랑해온 사람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미소 역시 사과했지만 어딘가 진정성이 부족해 보였습니다. 지혜한테 정말 미안해요. 하지만 우리도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재판부는 민수와 미소의 행위를 엄중하게 봤습니다. 특히 결혼 자체가 기만적이었다는 점에서 지혜의 정신적 피해가 상당하다고 인정했죠. 피고 박민수는 원고와의 결혼을
자신의 불륜 관계를 숨기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했으며 이는 명백한 사기혼에 해당합니다. 판사가 판결문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피고 이미소는 불륜 상대방으로서 원고의 혼인 관계를 파탄시키는데 적극적으로 가담했으며 원고를 기만하여 더욱 큰 정신적 피해를 가했습니다. 더욱이 두 피고는 결혼 전부터 불륜 관계를 지속해왔으며 원고를 의도적으로 이용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중합니다. 최종 판결은 지혜의 완승이었습니다. 따라서 본법원은 피고 박민수로 하여금 원고에게 위자료 1억 5천만 원을, 피고 이미소로 하여금 원고에게 위자료 1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합니다. 법정을 나서는 지혜의 표정은 후련해 보였습니다. 3년간의 악몽이 드디어 끝난 것 같았거든요. 이인철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런 사건은 쉽지 않은데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셔서 좋은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도움 없었으면 어떻게 됐을지. 아니에요. 지혜 씨의 용기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한편 성민의 재판도 비슷하게 진행되어 미소로부터 위자료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혜와 성민은 같은 피해자로서 서로를 위로하며 새로운 시작을 다짐했습니다. 그로부터 2년 후 지혜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혼 후 지혜는 한동안 심리 상담을 받았습니다. 3년간의 거짓된 결혼 생활로 인한 트라우마를 치료하기 위해서였죠. 처음에는 모든 사람을 불신하고 특히 친구 관계에 대한 두려움이 컸습니다. 상담사님, 저는 다시는 누구도 믿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지혜가 상담실에서 말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가장 가까운 친구가 저를 배신했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믿어요? 지혜 씨, 모든 사람이 미소 씨 같은 건 아니에요. 세상에는 진실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상담을 통해 지혜는 자신이 피해자라는 것을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그리고 점차 자신감을 되찾아갔죠. 지혜는 새로운 취미를 통해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등산 동호회에 나가서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게 됐죠.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강준호였습니다. 준호는 대학병원에서 일하는 의사로 성격이 따뜻하고 배려심이 많았습니다. 지혜 씨, 오늘 산행 어떠셨어요? 준호가 하산 후 물었습니다. 힘들었지만 좋았어요. 공기도 맑고. 다음에도 함께 하실 건가요? 지혜는 살짝 망설였습니다. 아직도 사람에 대한 경계심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준호의 눈빛은 민수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진정성이 느껴졌죠. 네, 시간 되면 나올게요. 몇 개월간 등산 동호회에서 만나면서 지혜와 준호는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습니다. 준호는 지혜가 이혼했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지만 전혀 개의치 않았죠. 지혜 씨 과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의 지혜 씨가 좋으니까요. 준호가 말했습니다. 고맙긴 한데 저는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요. 천천히 하세요. 제가 기다릴게요. 준호의 인내심과 배려 덕분에 지혜는 점차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민수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거든요. 진실하고 배려심 있고 무엇보다 지혜를 하나의 인격체로 존중해 주었습니다. 교제 6개월 후 지혜는 준호에게 자신의 과거를 모두 털어놓기로 했습니다. 준호 씨, 제가 제 과거에 대해 얘기할 게 있어요. 말씀하세요. 지혜는 민수와의 결혼, 미소의 배신, 그리고 3년간 겪었던 모든 일들을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준호는 끝까지 조용히 들어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람을 믿는 게 힘들어요. 혹시 준호 씨도. 지혜 씨, 준호가 지혜의 손을 잡았습니다. 제가 지혜 씨를 속이거나 배신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저는 지혜 씨를 진심으로 사랑해요. 정말요? 네. 그리고 그런 힘든 일을 겪고도
이렇게 밝게 살아가는 지혜 씨가 더욱 대단해 보여요. 준호의 진심 어린 말에 지혜는 눈물이 났습니다. 이번에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교제 1년 후 준호가 프러포즈했습니다. 지혜 씨, 저와 결혼해 주세요. 준호가 반지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지혜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아직도 결혼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거든요. 준호 씨. 저는 한번 실패한 사람이에요. 그건 지혜 씨 잘못이 아니에요. 상대방이 잘못한 거죠. 그리고 저는 절대 지혜 씨를 속이거나 배신하지 않을 거예요. 약속해요. 준호의 진심이 전해졌습니다. 지혜는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죠. 네, 결혼해요. 이번 결혼식은 이전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소수의 가족과 진정한 친구들만 모인 소박하지만 따뜻한 결혼식이었습니다. 지혜의 부모님도 이번에는 진심으로 기뻐했습니다. 지혜가 이번엔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난 것 같구나. 지혜의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네, 엄마. 준호 씨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결혼식에서 준호는 지혜에게 진심 어린 약속을 했습니다. 지혜 씨, 저는 평생 당신만을 사랑하겠습니다. 그리고 절대 거짓말이나 배신은 하지 않겠습니다. 지혜도 마찬가지로 진심으로 답했습니다. 준호 씨, 저도 평생 당신을 사랑하겠어요. 이번에는 진짜 행복한 결혼을 하고 싶어요. 한편 같은 피해자였던 미소의 전 남편 성민과 지혜는 좋은 친구가 되었습니다. 비슷한 경험을 겪은 동지로서 서로를 이해하고 지지해 주었죠. 성민도 1년 후에 새로운 사랑을 만나 재혼했습니다. 지혜와 준호는 성민의 결혼식에 참석해 축하해 주었습니다. 지혜 씨, 우리가 이렇게 행복해져도 되는 건가요? 성민이 농담조로 말했습니다. 당연하죠. 우리가 잘못한 게 뭐가 있어요. 행복해질 자격이 충분해요. 지혜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끝사랑이라던 민수와 미소는 각각 위자료를 지급한 후 결국 결혼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결혼 생활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서로를 위해 다른 사람들을 배신했다는 죄책감,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힘든 시간을 보냈죠. 특히 미소는 자신의 아이와의 관계에서도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엄마, 왜 아빠랑 헤어진 거야? 미소의 아들이 물었을 때 미소는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원했던 사랑이었지만 그 사랑을 위해 치른 대가가 너무 컸던 것입니다. 결혼 2년 후 지혜와 준호는 딸을 낳았습니다. 건강한 3.1kg의 아기였죠. 여보, 우리 딸 정말 예쁘다. 준호가 아기를 보며 말했습니다. 응, 정말 천사 같아. 지혜도 행복해했습니다. 이름은 뭐로 지을까? 준이가 어때? 밝을 준의 빛날 희. 지혜처럼 밝게 빛나는 사람이 되라고. 좋네. 강준이. 지혜는 아기를 품에 안고 생각했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이런 행복이 자신에게 올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었는데, 이번에는 지혜에게 진정한 친구들이 생겼습니다. 등산 동호회에서 만난 사람들, 그리고 같은 경험을 한 성민까지. 이들은 지혜를 이용하려 하지 않았고, 진심으로 지혜의 행복을 바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지혜야, 내가 행복해 보이니까 우리도 기뻐. 등산 동호회 친구들이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여러분들이 있어서 제가 다시 사람을 믿을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지혜는 깨달았습니다. 미소 같은 사람도 있지만 세상에는 진실하고 좋은 사람들이 더 많다는 것을. 어느 날 지혜는 우연히 길에서 민수를 마주쳤습니다. 3년 만의 만남이었죠. 민수는 많이 초췌해 보였습니다. 예전의 자신감은 온데간데였고 어딘가 지쳐 보였습니다. 지혜야.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오랜만이네요. 지혜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동안 잘 지냈어? 네.
잘 지내고 있어요. 재혼도 했고, 아이도 낳았어요. 그렇구나. 다행이다. 정말 미안했어. 지혜는 더 이상 민수에게 화가 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죠. 이제 다 지난 일이에요. 민수 씨도 행복하게 사세요. 그래. 고마워. 정말 고마워. 민수는 그렇게 사라졌고 지혜는 완전히 과거와 결별했습니다. 몇 개월 후 미소가 지혜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지혜야, 만날 수 있을까? 지혜는 잠시 고민했지만 마지막으로 한번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카페에서 만난 미소는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예전의 밝은 모습은 사라지고 어딘가 우울해 보였죠. 지혜야, 정말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소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이제 됐어. 미소야, 다 지난 일이야. 내가 정말 잘못했어. 너한테 너무 나쁜 짓을 했어. 미소야, 이제 그만하자. 우리 모두 새로운 삶을 살아야지. 내가 행복하다니까 정말 다행이야. 나는 정말 후회하고 있어. 지혜는 미소를 보며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한때는 가장 믿었던 친구였지만 이제는 그저 과거의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미소야, 너도 행복하게 살아. 과거에 너무 얽매이지 말고. 지혜야, 고마워. 정말 고마워. 그리고 앞으로는 연락 안 했으면 좋겠어. 그래. 알겠어. 잘 지내. 그것이 두 사람의 마지막 만남이었습니다. 현재 지혜는 준호와 함께 완벽한 가정을 이루고 살고 있습니다. 준호는 약속대로 지혜를 평생 사랑하고 보호해주고 있고 작은 딸 준이는 두 사람에게 큰 기쁨을 주고 있습니다. 여보, 나는 요즘 정말 행복하다. 준호가 말했습니다. 나도 정말 행복해. 이런 날이 올 줄은 꿈에도 몰랐어.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행복하게 살자. 그럼 약속해. 지혜는 이제 확신합니다.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진정한 친구가 무엇인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지혜의 이야기는 이렇게 해피엔딩으로 끝났습니다. 때로는 인생이 우리를 속이고 배신할 수도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우리를 이용하려 할 수도 있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을 불신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는 진실하고 좋은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사랑과 우정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지혜처럼 용기를 내어 잘못된 관계에서 벗어나고 새로운 시작을 할 용기만 있다면 누구든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지혜의 이야기가 비슷한 상황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기를 바랍니다.